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벨상 수상 비율.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수상자는 22.3%, 100배가 넘는다. 왜 그럴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구나. 아니다. 왜? 전 세계인 평균 IQ를 비교해보니 한국이 2위고 미국은 21위, 유태인은 45위더라. 초등학교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학년은 언제일까요? 초등 1학년이 6년을 결정한다. 그래서 1학년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초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좌우한다. 이렇게 평생 2학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끝이 없죠. 네, 4학년 되면 수학을 포기한다. 5학년 때 평생 공부력이 결정된다. 네, 고학년 걱정은 그만 6학년 정복하기.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앞날입니다. 우리 이제 어른과 선생님의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유치원 들어가면 너는 이제 애기가 아니야. 유치원생이야. 그렇게 하다가 1학년 들어가면 너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1학년 학생이야. 1학년.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언니 오빠잖아. 동생이 보고 선생님들이 주로 뻔한 얘기를 저도 합니다. 했었고 3학년 되면은 이제 중학년이야. 이렇게 저희가 학제가 1, 2, 3, 4, 5, 6으로 이게 묶여 있거든요. 학제가. 근데 3, 4가 조금 애매해요. 교육과정상. 저희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원래 1, 2는 묶어도 되고 왔다 갔다도 하고 5, 6도 되는데 3하고 4가 조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학년이에요. 분명히 같은 학군으로 학년군으로 묶여 있는데 4부터 그 배워야 될 콘텐츠 양이 빵 늘고 아이들도 인지 발달이 만 10세 때 빵 터져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만 10세가 되게 중요해요. 3, 4학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애를 공부시켜야 될까? 그냥 골대로 뻥 차갖고 뻥축구, 닥치고 공격해. 그래서 닥공인가? 그런데 공부도 이제 닥치고 공부해. 뭐 이렇게 하면은 닥공 안 한 애보다 닥공 한 애가 낫긴 하겠죠. 닥놀 한 애보다. 그렇죠? 계속 노는 애보다 공부를 한 애가 낫긴 하겠지. 근데 지금 시대는 좀 정교하게 우리 애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성향과 기질과 환경을 고려해서 효율적 스케줄을 짜야지 어느 옆집이 뭘 했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맞춤형으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개개인 맞춤형을 할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련되고 있고 실현되려면 10년 뒤나 될 거예요. 원래 이제 마련하는 게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10년 뒤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교육이 좋으냐, 영재교육이 좋으냐, 조기교육이 좋은지, 적기교육이 좋은지 이런 거 선택할 필요가 없죠. 이 중에 왜 하나를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교육이면 사교육도 의뢰를 하고 전문가에게 잘 골라서 말만 전문가인지 진짜 실력이 있는지는 잘 보시면은 결국 보이죠. 뭐 유튜브도 제가 막 보면은 대치동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해서 대치동 저희 박사 또 제자들이 많아갖고 가서 원장들 만나면 거기 전혀 뭐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뭔 대세냐. 근데 이제 뭐 정보가 없는 분 입장에서 유튜브 보고 저게 대세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교육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가 있어야죠. 제가 영재교육 전공이라 영재교육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은 아인슈타인 천재를 가르치는 교육이 영재교육이 아니고 포텐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현대 영재교육학은 바뀌었어요. 대상자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영재교육 대상자를 지능 중심으로 뽑았다면 지금은 영역별로 뽑아서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잘 찾고 1학년 때 반드시 찾아야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장기간에 걸쳐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좁혀지면서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영재교육을 했던 이유가 국가 발전에 이 한 명의 인재가 큰 기여를 했던 시대니까 경제적으로 낮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개개인의 맨파워가 다양하게 발전해야 그 나라의 맨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별로 아이들이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고 채워주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고전적으로는 2, 3%의 지능대였다면 지금은 상위 30%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운초 온 거는 0.3%잖아요. 30%도 아니고 3%도 아니고 0.3%. 그럼 거의 영운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재교육이라고 봐도 돼요. 좀 어나더 다른 교육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두뇌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두뇌는 후천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통념이었다면 현대 교육학에서는 환경 요인을 크게 받고 지능도 발전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학교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벨상 수상 비율.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수상자는 22.3%, 100배가 넘는다. 왜 그럴까? 역시 유대인은 유전인자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아이비리그 재학하는 비율도 다 20%에서 이렇게 25% 육박하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구나. 아니다. 왜? 전 세계인 평균 IQ를 비교해보니 한국이 2위고 미국은 21위, 유태인은 45위더라. 45위인 애들이 노벨상을 타고 아이비리그에 많이 갈까? IQ 좋은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후천적 교육이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뭐 사례가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릴리라는 학생이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유태인 부부에게 입양을 갔는데 유태인 아이들이 뭐 20, 30% 아이비리그 가듯이 쟤도 아이비리그에 갔어요. 물론 이제 요즘처럼 기부 입학해서 아이비리그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부모가 사업가가 아닌 교수였던 걸로 봐서는 실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하도록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비밀이에요. 뒤에 또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봐도 후천적 교육이 저 친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제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가정에서 배웠다면 저 정도의 퍼포먼스 못 보였을 텐데 후천적 교육이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포지션에 올랐다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뇌 발달에 우리가 이제 뭐 웩슬러에서 4개 지표를 보는데 뭐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쌓여가는 그 지식의 양이 늘면 지능은 향상돼야죠. 무궁무진하게 향상되는데 유동성 지능 같은 경우 특히 작업기억 같은 경우는 때가 있고 딱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퍼포먼스가 좋은 초절정을 16세에서 40세로 보죠. 그래서 16세에서 40세 동안 모든 업적을 다 이루어야 돼요. 학문을 하려면 학문을 그 안에 다 해야 되고 왜냐면 40세부터 꺾이고 16세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꺾이는 건 차지하고라도 올라가는 이 곡선을 보면 쭉 올라가다가 컵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 점점점 해놓은 사각형이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초등 13세부터 16세 중3까지는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향상되긴 하지만 인지적으로도 향상되지만 가파르지 않고 우리는 또 수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능을 향해 중1, 2, 3, 고1, 2, 3을 달려야 되니 그때 뭐 인지 브레인업을 하는데 시간 들일 틈이 없죠. 그러면 브레인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뇌의 어떤 CPU 컴퓨터로 치면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저 시기가 이제 초6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 공부하는 방식을 100% 차용하지 말고 처음에는 발달 단계에 맞게 하다가 차츰 두 가지가 섞여야 돼요. 뉴 IQ라고 하는 작업 기억 능력은 그 예전에 이제 IQ가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IQ 전부가 예측과는 상관이 없고 작업 기억만 유독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레퍼런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와 일반고의 차이도 다른 지표는 차이가 없는데 워킹 메모리, 실행 기억 능력은 차이가 크다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행 기억을 늘리기 위한 것들을 이제 교육학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저도 그쪽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기억의 이제 용량이 커지는 방법,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기억에 들어간 정보를 빨리 꺼내는 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기억이라는 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당의 좌석수는 몇 개고 올려는 학부모님들이 몇 명, 신청자가 몇 명인데 노쇼가 몇 명일지 예측을 하여 보조의자를 몇 개 더 준비할까 이런 게 태스크잖아요. 이런 태스크를 실행할 때는 좌석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노쇼에 대한 그동안의 통계, 학교에 갖고 있는 접이식 의자의 개수 이런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시나리오 1, 2, 3, 4를 다 대비해야 이 행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기 기억에 필요한 정보를 꺼내는 행위 2개를 분석하여 가장 이상적인 해를 찾는 그런 게 이제 실행 기억이 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사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속도 빨라요. 사전 지식이 적으면 꺼내는 정보 양이 적잖아요. 그리고 매칭할 걸 너무 찾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도 사실은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창의력도 잘 발휘가 돼요. 지식의 양이 적은 애는 창의롭게, 새롭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공부도 지식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지식의 홍수의 시대인데 지식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찾는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지식들은 아이가 열심히 Y책, 무슨 책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지식도 쌓고. 근데 거기에 또 의미 있는 지식이 뭐냐면 독서를 애가 혼자 하는 거하고요. 독서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하고는 그 질의 격차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는데 그 기억이 의미 있는 정보가 되려면 내가 읽다가 질문을 한다는 건 그 부분이 나한테 의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물어봤을 때 어른의 피드백은 완전히 고정돼요. 사라지질 않아요. 나중에 꺼낼 때도 금방 꺼내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행기억 능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슬롯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장기기억에 들어가는데 뒤죽박죽 들어가지 않고 체계적으로 탁탁탁 들어가서 꺼내기 좋게 장기기억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꺼내기 좋게 들어가는 건 의미 태그가 붙어 있는 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른과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책 읽는 거. 그래서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학급에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우유가 왜 하얘요? 라고 말하면 Y책 봐라. 또 잘해줄 수 있죠. Y책이 왜 나왔을까? Y책은 이런 배경 스토리가 있어. 그렇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애한테 임팩트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죠. 또 아예 얘기를 해줘. 왜 하얀지. 어떤 물질이 하얀색을 만든다. 빛에는 파장이 있고 어떤 색깔은 튕겨내고 안 튕겨낸 그 색깔이 눈으로 들어와서 흰색이야. 어렵지? 이건 고학년 되면 배울 거야. 기대해. 요 정도까지 해주면 기대하죠. 그런 말 없고 그냥 지금은 몰라도 돼. 그러면 아이는 이제 그거 딱 태그. 몰라도 되는 주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성향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빠나 엄마나 선생님이나 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지식들이 되게 의미 있고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요. 꺼내쓰기도 좋고. 그런 게 한번 훈련된 애들은 이후에도 지식을 쌓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쌓게 돼요. 그래서 요기, 뇌 가소성이 활발한 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지식을 습득할 때도 이제 어떻게 습득시키는지가 그게 그 알고리즘에 최적화가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닥치고 외우는 방식으로 막 한 애는 최적화돼요. 그 이후에 이걸 의미를 넣고 이렇게 더 불편해져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넣는데 최적화된 아이는 이후에도 그렇게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과거의 통념은 깨졌어요. 어릴 때 잘한 애가 잘합니다. 언제 아냐? 보수적으로 치면은 5학년부터는 알고요. 넓게 보면 4학년부터는 갑니다.